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HLB그룹주 하한가 사태를 맞으면서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시장에서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나 실적이 잘 나와서 수치로 이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오장 여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오늘 장을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 1시 시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파란불 오후에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피는 1%대 약세 흐름으로 2,726선,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1.5% 약세 857선에서 무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중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마감됐는데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건 다우 지수가 장중에 4만 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강, 후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죠. 연준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6주 최저치로 떨어졌던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코스피 시장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보다 조금 더 흘러내리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적인 포인트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그 동반 매도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 섹터, 전기, 전자 섹터를 중심으로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이 나홀로 사자 5,27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AI 반도체의 그 주가 흐름이 무거웠거든요. 그걸 받으면서 대형주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6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4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1% 약세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좀 차별화되는 점은 차트상에서 우상향 패턴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미 보여줬습니다. HBM 전쟁에서 1승을 거뒀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전체 1분기 반도체 실적은 삼성전자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상향 추세는 차트에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같은 약세여도 이런 점은 좀 다르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중국을 제재한다, 제약바이오. 그 미국 신약 보안법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1위부터 5위 중에 유일히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위탁 생산 개발 업체,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증권에서도 가장 큰 수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증권 그 분석 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금융도 1% 약세.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HLB 그런 부분에서 좀 짓누르는 흐름들이 여실히 이제 반영되는 거고 1.53% 하락하면서 860선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 기관이 나홀로 사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팔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 팔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관은 1,234억 원 나홀로 매수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 좀 무거운 움직임이고요. HLB는 아시다시피 그 진양곤 회장이 좀 해명에 나섰긴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간암 신약 이런 부분이 FDA 문턱을 넘지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자사의 리보세라닙은 아무런 이슈는 없었는데 그 항서제약, 중국 쪽 항서제약 그 병용 치료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캄렐리주맙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넘기를 희망한다. 그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HLB 그룹주 대부분 하한가를 맞으면서 코스닥 시장의 원해제 비중이 큰 그런 그룹주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좀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좀 할 얘기가 있는 상황이죠. 2%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00원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 이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적 부분에서도 잘 보셔야 될 거, 실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클래시스가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5만 500원 선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오늘 이제 실적에 좀 반응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시총 상위주까지 만나봤습니다. 2,800선은 아직도 좀 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받쳐줘야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이제 다음 주 발표가 되는데 그걸 앞두면서 관망 심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HLB 이 하한가 물량이 2,200만 주가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저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 오후장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HLB 사태 그룹주가 이제 한가를 맞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한가 잔량이요 2,200만 주나 쌓여 있어서 이게 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자, 국내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사실상 분위기가 좀 무겁게 출발했었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자, 오전장에 깨끗한 반등이 아니라 V자 반등이 아니라 완만하게 반등이 나온 후에 지금 현재 1시 8분 지나고 있는 시간대도요. 사실은 조금씩 더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봉 차트 잠시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56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HLB가 시가총액이 사실상 높고 2위가 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관련주까지 합치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HLB의 추가적인 월요일 점 하한가에 이 비슷하게끔 한 25% 이상까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사실상 코스닥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에 사실상 22선을 이탈한 자리에서부터 밑에 하단에서 한 번 더 1%대 급락, 개파락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빨리 이제 V자 반등을 내서 지수의 지지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업종별 전체적인 포지션이 조금 더 차별화 장세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에는 좀 무거운 시장을 또 예견되고 있는 것은 자, 엔비디아의 22일 실적 발표인데 누구나 실적은 다 좋은다 압니다. 자, 앞으로의 가이던스 자체가 어떤 식으로 더 나올 건지 앞 사례
ARM의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가이던스 자체가 또 약하게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반도체 약세까지 보인다면 지금 오늘 지수의 코스닥의 세론 부엉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볼 수 있는 글로벌 왕따 시장이 또 한 번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주말장을 앞두고 현재 시장에 잠시 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것이지만 자 오늘보다도 무엇보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의 지지 캔들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로 교체 매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에서의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예전에 징기스칸의 명언을 남겼었죠. 집을 짓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머무르지 말아라. 이동해라. 계속 이동해라. 다시 말해 주식시장에서는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빨리 회복시키고 여러분들 계좌에 깊은 음봉의 두려움이 없어야지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HLB 사건이 오늘 사태가 사실상 과거에도 비슷한 사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 사례를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에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대응 잘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HLB를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이야기 드릴 거지만요. 매일 아침, 자,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은 지금 4에서 5%대 상승하면서 이 주가 차별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뭐 실적 굉장히 중요한 또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시장 역시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데일리 스핀에서 힌트 찾아주십시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줄 아세요? 교체 매매입니다. 자, 지금 음봉을 맞고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너무 깊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파고들다 보면 그 종목을 너무 사랑하고 아예 결혼까지 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우표가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교체 매매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답게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많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느 섹터를 이동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K푸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화가 나서 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 영향일까요? 오늘 아침부터 K푸드, 다시 말해서 이제 빙그레뿐만 아니라 오뚜기 그리고 삼양식품의 이 글로벌 판매 호조로 인해 가지고 오늘 1등이 올라오는데 이 또한 1등이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3주 연속으로 2등, 3등, 2등, 3등 잡히고 있다가 오늘 자 어제의 이 삼양식품의 실적 호조를 통해 가지고 아침 일찍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3조, 2조 후반의 종목 이 조 단위에서가 점상이 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쇼티지까지 날 정도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VR, AR, XR 다시 말해서 지금 가상현실, 증강현실 쪽의 종목이 천천히 저점을 잡고 나이키 커브, 자, J자 커브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밀집형 캔들의 종목들이 5개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2등이 올라올 정도 만들어진다면 그 전부터 2등, 3등에 계속 치고 나오고 있었겠죠? 자, 무슨 말이냐? 다음 달에 애플비전의 판매 판매 일정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하단에서 여러분들 자, 교체 매매의 종목으로 손꼽힐 수 있을 만큼의 밀집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피부 미용기기 또한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실적 호조를 통해 가지고요 하반기까지도 사실상 미중 대립, 미중 분쟁, 미중 갈등 안에서
나홀로 비껴나서 혼자 나홀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피부 미용 기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이 보시기는 반도체 부품 PBR, 저 PBR 에너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은 이제 이 퍼센트를 보게 되면 사실상 좀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하락률이 적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는 오늘 사마 페인트가요. 오전장에는 자, 한 10% 정도 움직이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은 다시 말해서 이 어닝뿐만 아니라 자, 이 현금 자산 보유율뿐만 이익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건축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 이 페인트 주가 갑자기 오후장에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페인트 사실상 상장 기업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4개 정도 되는데 자, 이 지수와 좀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을 염려해주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이크론 바이옴, 2차 전지, 엔터테인먼트, 교육, 산업 폐기물, 물류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크론 바이옴과 이 어찌 보면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HLB를 제외해서는 오히려 더 다른 바이오 쪽은 자, 건실한 종목들은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이 오늘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삼천당 제약, 한올바이오 그리고 지금 생물보안법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바이넥스 그리고 ST판까지도 개파락의 양봉을 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CDMO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사실상 건실하고 사실상 이 임상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금이 더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오히려 더 바이오의 교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이 레고캠, 리가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생물보안법에 관련돼 있는 CDMO 쪽으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식품주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K푸드에 연관돼 있는 식품주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식품뿐만 아니라 서울식품까지도 핫도그, 김밥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식품주들 너무 실적도 좋고 트렌드에 맞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AI 의료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대부분이 시장에 영향이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오늘 JLK 비노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지만 이 시장의 이 시총은 좀 비껴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수업, 저출산, 그 곡물 사료까지도 보게 되면 식품 그리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업종 상위 쪽의 거래소를 보게 되면 사실상 음식료 빼놓고는요. 사실상 이 밑에 이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약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특별하게 움직이는 이 섹터,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그리고 페인트 그리고 HLB를 제외한 바이오의 플랫폼 회사들뿐만 아니라 미용기기를 제외한 미용기기 의료 AI를 제외해서는 사실상 여러분들 오늘 좀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게 여러분들은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다음 주까지도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어딘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의 이 정배열 초입이 만들어지는 섹터라고 말 수 있습니다. 자, 이놀루스 그리고 진원 캠퍼니, 자, 우양입니다. 우양은 핫도그를 말할 수 있는데 핫도그 김밥입니다. 자, 미국에서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K푸드가 드디어 이 전 세계의 입맛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SL은 자동차 쪽이고요. 코스코텍, 오스코텍, 알테오젠, 박셀바이오, 뿐만 유한양행, 한국페럴, 라이온텍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자, 어째 보면 HLB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약세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더 HLB처럼 이 임상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걸 제외하고 플랫폼 그리고 기술 이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따라오는 종목들 한해서는 오히려 더 좀 부각을 받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오늘 자, 알테오젠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포착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보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배열 초입 오늘 양봉을 내면서 이 변곡
공통점을 만들어 놓는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마페인트, 노루페인트. 자, 노루페인트, 사마페인트. 자, 돈이 많은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자, 이익잉여금, 현금 유보율이 많은 종목들이 좀 더 각광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JLK 그리고 세비캠,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페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4x4는 여러분들 VAR, 자, 이 비전 다음 달 애플 비전의 이 비전 프로의 이 여러 가지 이제 판매의 이 스케줄을 잡히다 보니까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전진바이오 중앙 첨단 소재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시장에 이제 이 오른쪽 나이키 커브가 돌리는 종목들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이제 하반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뒤따라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좀 각광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오늘까지가요. 오늘 오전장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봐야 되는 종목 짚어보았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 선택된 종목의 수익률도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AI 의료가 잡혔잖아요. 근데 관심주로 제시해줬던 종목 수익률이 좀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일 관심주였습니다. JLK였고요. 오늘 장중에 급등하면서 17%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잠시 흐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오후장도 약간 약세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HLB 그룹주의 타격으로 역시나 1.55% 떨어진 흐름들 유지는 하고 있네요. 실적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 현상은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럼 오후장 관심주는 어떻게 가야 될지 이 안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여러분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불닭볶음면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주말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K푸드 관련돼 있어서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불닭볶음면에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자, SND입니다. 자, 일반 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분말 그리고 액상 소스를 제조하는 종목입니다.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K푸드 열풍 확대를 따라 가지고 삼양식품의 수출 증가하면서요. 1분기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그리고 전분 증가에 238억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은 72% 성장한 35억을 기록한 종목으로서 오늘 외국인은 약간의 매도이지만 사실상 기간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자, 지금 우상향의 급등주 패턴이 보여지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정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낮지만은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이 불닭볶음면으로 만들어진 이 시장 분위기는 자,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종목 SND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사실상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좋아하실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희소식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자, 동구바이오 제약이 드디어 CTC 바이오와 이 공동으로 조루 복합 치료제 계량 신약의 개발 완료를 통해 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 동구바이오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자, 오늘 알테오젠은 무엇보다도 HLB의 좀 오늘의 이 좀 사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알테오젠이 부각받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60일선의 지지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시간 또 고가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다음 주에 HLB에 한 번 더 만약에 좀 급락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더 알테오젠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려고 들어오는 바이오에 추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곽강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해드리는 것보다 사실상 이 방송을 보시는 알테오젠의 이 매니아층들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금의 이 수급의 이유는 간단히 알려드리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72억, 당기순이익 209억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때문에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를 바꾸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사실상 넘버 원이라 그래도 다 과언이 아닌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대안주, 다시 말해 바이오의 넘버 원 대안주 알테오젠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조금 전에 제가 순서를 잘못해서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 자, 오늘 동구바이오제약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없더라도 사실 이 오늘 전고점의 매물을 모두 소화시키는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사실상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 CTC 바이오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 조루 복합 치료제 개량 신약을 완료했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취득하면서 내년에 매출을 한 3천억 이상 돌파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럼 동구바이오는 과거에는 이런 개량 신약을 얼마나 잘 팔았나라고 보게 되면 사실상 201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후로 역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매년 매출이 2천억 이상 돌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과하고 비뇨기과의 전문의약품 ETC 제품을 많이 팔고 ETC의 개량 신약은 사실상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자, 이 기존에 이 판매하고 있었던 이 제품보다도 오히려 더 앞으로의 성장성과 이 동구바이오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영업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조류 치료제 여러분들 이제 판매 시작하니까요. 사실상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건강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자리,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장대 양봉에 재료를 수반한 자리에서 종가에 밀리지 않으면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보고 다음 주에 양선, 다시 말해서 갭상승에서 이 십자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풍차 패턴이 나왔을 때 이제는 출발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사실상 너무 매력적입니다. 시가총액이 2,200억밖에 안 하는 유보율이 720% 그리고 부채율이 73%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몇 없는 제약바이오에서에 나오는 이 종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D와 동구바이오제약은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너튜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에 만약에 HLB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네. 꼭 들어오십시오.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또한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바이오의 열풍, 그 이후에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이 바이오 회사들의 이 급등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 드리는데 HLB 들고 계시는 분들요, 월요일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1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AI에 포착된 종목과 이슈는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그동안 많이 주목받았던 반도체 그리고 HBM, 유리기판 전선 이런 부분, 보험 풍력 관심은 여전하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파란색 원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하는 테마 보면은 음식료가 꼽히죠. 네, 국내 식품 기업들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고물가 등 사실 녹록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쭉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품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분석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출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종합 마스터 플랜이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 서로 양쪽 사이드에서 위민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원래는 3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한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이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육도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고 있네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사실상 확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다 들으셨죠? 신입생, 편입생 증가 때문에 교육 관련주, 사교 시장이 고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교육 관련 섹터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력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이제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풍력 관련주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일정 부분 나오면서 파란불 켜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AI에 포착된 종목과 이슈를 선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싱크풀, 버블맵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 마켓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고 또 마켓 이슈로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할 주제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실적 따라 주가는 웃고 울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시즌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은 실적들이 많이 좀 발표가 돼서 좀 의미는 있었는데 가장 주요는 IT 섹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보다 올해 1분기 때 실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나왔죠. 다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구나. 주가 흐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IT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 쪽이 굉장히 잘 나왔죠. 아무래도 작년 4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견인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았고 부진했었던 상황에서 올해 1분기 때 좋아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 3월 26일 날 만들었었던 연중 고점은 올해 상반기 내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최근에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분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분기 때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보면은 정말 꼴찌했던 학생이 조금만 성적이 오르면 막 박수 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번 실적 시즌에도 나타났습니다. 조금 의외인 섹터들이 눈에 띄었어요. 일단 저도 좀 의외인 게 지금 네. 화학 쪽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네, 이야기가 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워낙에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화학 쪽에 대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화학 쪽 외에는 화장품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실적이 좀 나오면서 해운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꽤 나왔죠. 해운 관련주라든지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거의 없었는데 막상 열어보니 해운주와 게임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이 게임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왔었던 게임 업계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이라든지 몇몇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요즘에는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인 게임주에 붙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게임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만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그래도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도 언젠간 될 건데 이게 시기나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그렇다 치면 2분기도 혹시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끝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살짝 부정적인 부분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반도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이클 산업입니다. 작년 4분기 때까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2분기나 3분기 때 실적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많이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형주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방향성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는 2분기 때에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쪽 같은 경우도 이게 환율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1분기 때 환율이 많이 올라왔고 1분기 때 영업이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2분기 역시도 지금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더 투자 아이디어로 확장해 본다라고 한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수출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에도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 화면에서도 그 삼양식품이 딱 대표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실적도 잘 나왔는데 주가도 5월 들어서 하루 5월 8일 빼놓고
계속 올랐고 오늘도 상한가 깨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거든요. 삼양식품 이제 50만 원 초읽기인가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예,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 진입한 가격이 44만 6천 원인데 50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뭐 다음 주 중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식품주라고 한다면 방어주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식품 관련주들이 음식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삼양식품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50만 원을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도 20%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음식료 기업들 20%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삼양식품밖에 없어요.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3배 정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업 구조가 탄탄하게 수익성이 잘 나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 기준으로 수년 안에 3천억대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고평가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는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K푸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또 특징적으로 이 CJ 시푸드 같은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김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는데 지금 먹거리 쪽에 대한 관심도도 꽤나 높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양식품은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월등히 잘해주고 있는 그런 효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효성중공업도 좀 살펴볼게요. 이게 오늘 장중에 40만 원을 뚫었거든요. 예. 이게 주가 상승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네, 일단 뭐 효성중공업이라고 하면 LS 일렉트릭이랑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갑자기 HD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MSCI에 편입된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변압기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우리나라에서 3대장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4조 정도 채워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의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수주 관련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 이제 인적 분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건설 부분이 있고요. 중공업 부분이 있는데 이 중공업 부분이 지금 전력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전력기기 쪽이 약 6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건설 쪽이 한 40% 정도가 되는데 인적 분할을 해서 회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받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효성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 업계의 업황 자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도급이나 공공사업 부분에서 건설 부분 쪽에 대한 매출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에서도 굉장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건설 부문 같은 경우도 지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할 것은 오늘은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시차를 어느 정도 두고서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하게 올라온 것은 개인적으로는 인적 분할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을 시장에서 회사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기업의 본연의 가치, 건설 쪽과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HLB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룹주가 동반 하한가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FDA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과연 미국 FDA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진양본 회장은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하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투자 심리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네. 제가 이게 참 말씀드리기도 되게 죄송한데 이게 기업에서 너무나도 자신을 많이 했죠. 무조건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그리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네.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신뢰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급락을 하면서 예. 현재 주가 흐름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FDA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HLB 쪽에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 쪽에서 신청을 바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V자 반등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유튜브 영상을 잠깐 살펴봤는데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 쪽 제약사의 문제, 그러니까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 리보세라닙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회사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쉽게 돌아서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하한가에 들어가서 매도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만약에 하한가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아쉽지만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예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제약바이오 역사상 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대응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싶습니다. 그죠. 예. 이게 참 제약바이오가 많은 체질 개선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임상 2상, 임상 3상에 진행하다가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오면 주가들이 크게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많은 모멘텀을 가지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HLB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의구심, 신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다만 오늘도 다른 종목군들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늘 이슈 같은 경우는 HLB에 국한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모멘텀들이나 이슈를 챙겨서 추이를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리보세라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추가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신뢰를 잃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같이 큰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HLB 그룹에서 지금부터 내놓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추이가 만들어질지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필요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추이는 봐야겠지만 주가의 흐름상 점 하한가에 들어간 기업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반등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간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 그리고 신규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한가 잔량이 2,200만 주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핫한 종목, 반대로 아주 차갑게 식은 종목 이렇게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자, 마켓 이슈 시간이었고요.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틀 전 강원도에 이례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렸습니다. 4년 만에 가장 늦게 내린 눈입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2년 동안 가뭄을 겪고 있고 또 브라질은 기록적인 폭우에 의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요, 올해 하반기 라니냐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전망했는데요. 이 라니냐는요, 북미에서는 강추위, 남미에서는 가뭄 등을 일으켜서 대두나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 원유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아주 중차대한 이슈로도 귀결됩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